뉴욕주가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인 신청 독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살인미수 혐의 수배자의 체포 과정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면서 또다시 과잉 진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를 겨냥한 새로운 개량형 백신들이 쏙쏙 도입되면서 효과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이 캔디 형태의 펜트널이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성적표로 불리는 전국 교육 성취도 평가 점수가 수십 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특히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는 약 76세로 예측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의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40만 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주 정부는 뉴욕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는 멀티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첫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4월 합의한 2022-2023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라 차일드케어 지원에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해 저렴하고 수준 높은 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은 기존 연방 빈곤선의 최대 200%에서 300%까지로 확대돼 하반기부터 40만 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수혜 자격을 추가로 얻게 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83,250달러를 넘기지 않으면 무상 보육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5,500달러까지만 무상 보육이 가능했습니다. 뉴욕주는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보육 지원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육비 지원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차일드케어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을 알리기 위해 뉴욕주 전체에 멀티미디어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는 저소득층은 물론 일부 중산층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차일드케어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권한다며 워킹맘들이 부담을 덜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긴 뒤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차일드케어 지원은 수혜 자격이 있는 대상자의 12% 정도만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일라 폴 뉴욕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국장은 부모들은 웹사이트 혹은 지역 소셜 서비스 담당 부서에 전화해 자격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일드케어 지원 수혜 대상 여부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경찰국이 살인 미수범을 체포하는 과정이 담긴 바디캠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시민과 경찰관 간 격렬한 몸싸움이 담겼는데요. 이번에도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 여부를 두고 지역 활동가와 당국 간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경찰관들과 2명의 시민 간 격렬한 몸싸움이 담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된 22세 엘빈 제임스를 체포하던 중이었는데 제임스와 함께 있던 19세 여성 타마니 크럼도 경찰관들에게 강하게 반발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배범 제임스는 출처가 불명확한 80mm 반자동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장전돼 있었던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지던 중 한 경찰관이 크럼을 세게 밀쳤고 크럼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잃진 않았지만 바닥에서 바로 일어나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크럼은
경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으며 크럼의 요청에 따라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배범 제임스는 체포에 저항하고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에 가담한 다른 두 여성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경찰 당국은 다시 한번 과잉 진압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크럼의 할머니는 경찰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관은 크럼을 포함한 그 어떤 여성에게도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경찰관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관 출신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경찰관의 대응은 적절했다며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당시 체포 대상은 살인 미수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였고 장전된 유령총을 무장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무집행 초기 경찰관들은 큰 자제력을 보여줬으며 체포를 방해한 19세 여성 크럼이 먼저 경찰관을 공격했고 경찰관은 위험한 사람들을 체포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력 변호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번 체포 현장에 몇몇 주민들이 경찰관을 도왔지만 이런 위험한 현장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진입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인 BA.5의 우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들이 이를 표적으로 개발된 새 코로나19 백신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새 백신의 효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수집된 코로나19 확진자 13만 8,779건 가운데 13만 8,236건, 99.6%가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한 전파력 및 면역 회피 특성으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BA.5의 비중은 지난달 7일에서 13일 72.4%였던 것이 14일에서 20일에는 78.2%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이를 겨냥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하는 국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FDA는 어제 화이자와 모더나의 2가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달 15일 모더나가 개발한 2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고 이어 스위스도 모더나의 2가 백신 사용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2가 백신은 오미크론 및 하위 변이에 대해 더 높은 항체 농도를 나타내는 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에 사용됩니다. 모더나는 지난 6월 기존 백신으로 1, 2차 접종 및 부스터샷을 받은 사람이 2가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으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8배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연방마약 당수국이 캔디 형태의 레인보우 펜트놀이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펜트놀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며 소량으로도 치사량에 이를 만큼 위험한 약물입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마약 단속국 DEA는 무지개 빛깔을 띤 캔디 형태의 레인보우 펜타닐이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펜타닐은 합성 아편 유사제로 헤로인보다 50배, 몰핀보다 100배나 효능이 강하며 캔디 형태뿐만 아니라 분필 블럭과 동일한 모양과 색깔을 가진 종류도 있고 파우더나 알약 형태로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DEA는 밝혔습니다. DEA는 현재까지 18개 주에서 레인보우 펜타닐 유통이 적발됐으며 청소년층에 더해 어린이들까지 펜타닐에 중독되도록 마약 밀매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레인보우 펜타닐 유통의 대부분은 멕시코의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색깔을 띤 펜타닐이 일반 펜타닐보다 더 효과가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DEA 측은 색깔이나 모양, 크기와 상관없이 단 2g만 섭취해도 치사량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약물이라고 밝혔습니다. DEA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타인으로부터 캔디를 받거나 섭취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떤 형태나 경로이든 펜타닐을 취득한 경우 즉시 911에 전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3월 뉴저지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직접 제조한 펜타닐을 12세 조카에게 먹였다 해당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 교육 성취도 평가 점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업 손실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진행된 2022년도 시험에서 4학년 학생들의 독해, 수리 능력에 급격한 저하가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성적표로도 알려진 전국 교육 성취도 평가는 미 전역의 4학년, 8학년,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4학년의 시험 결과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교육 및 경제 지표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는 올해 4학년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고 이는 미국의 향후 경제 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사범대학의 아론 팔라스 교수는 평균 이하 성적을 기록한 학생들의 낮은 성적이 특히 두드러지며 해당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 능력을 복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독해 점수는 500점 만점에 215점으로 2020년보다 5점 하락했으며 수학은 7점 하락한 34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0년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이며 수학 점수의 경우는 1971년 해당 시험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두 시험의 결과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성적 하락폭은 높은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보다 낮은 성적을 유지한 학생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두 그룹 간의 낙폭 차이는 약 4배가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흑인과 백인 학생들 사이의 수학 성적 차이도 벌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상승한 지표는 아시아 학생들의 독해 점수였습니다. 국립교육통계센터의 패기 카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교육산업에 가한 충격이 이번 성적 하락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전국의 학교에 총 1,90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감염으로 인한 학업 손실과 정신건강관리, 원격 및 1:1 수업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지출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팬데믹 발발한 이후 3년 연속 줄었습니다. 올해는 76.1세로 발표됐는데요.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에 따르면 출생 시 기대 수명이 2019년 79세에서 현재 76.1세로 감소해 2년 하락폭이 10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미 전체 인구의 기대 수명은 2.7년 감소했습니다. 당국은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꼽았는데 기대 수명 감소에서 코로나19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서 2020년 74%, 2020년에서 2021년은 50%에 달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을 포함한 비의도적 부상과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강경변, 자살로 인한 사망도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별 기대 수명 중 홍콩과 일본이 85세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 84세, 싱가폴 83세, 독일 81세, 영국 80.9세로 뒤를 이었으며 76.1세로 나타난 미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남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54세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 차이도 극명했습니다. 2021년 남성의 기대 수명은 73.2세로 약 1년 감소한 반면 여성의 기대 수명은 79.1세로 10개월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2만 5천 달러, 부부인 경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는 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주는 펠 그랜트 수혜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의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MTA 본사 앞에 모여 맨하탄 혼잡 통행료 징수는 이중 세금 부과라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시의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 약 2만 3천 명은 이미 MTA 측에 보낸 이와 관련한 항의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면 승객의 요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운전자들은 이미 맨하탄 96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2.75의 추가 요금을 승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혼잡 통행료까지 부과되면 이중 부담이 된다며 혼잡 통행료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은 버겐, 모리스, 오션 카운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293여 종의 모기와 함께 빨간 꼬리 매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식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50대 환자 2명과 80대 환자 1명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나머지 2 감염자는 자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경우 70%에서 80%는 무증상으로 진행되지만 심하면 발열, 오한, 무기력증, 두통, 식욕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구토, 발진, 안구통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